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들어오시면. 맨 앞에 보이는 게 루미너리 파우더예요. 루미너리 파우더고, 그 다음 게 이제 맥 파우더, 그 다음 맨 뒤에 게 이제 덴틴 모디파이어 파우더고요. 루미너리 보면은 굉장히 작죠. 오펙 바르고 난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루미너리 파우더를 발라주면은 겉에 올라가 있는 덴틴 색을 밑에서 이렇게 발광하면서 이제 내뿜어주는 거죠. 루미너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루미너리는 약간 입자가 거칠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에는 별로 이제 루미너리를 안 하고요. 루미너리 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표면에 루미너리 파우더가 올라가 있을 때는 이제 팔싱을 잘 해줘야 돼요. 부치 같은 경우 교환면 이제 마모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형광성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형광성 물질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3번 브릿지 오펙까지 이제 했어요.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템 만들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투명한 층자 보이는 거. 대충 이제 투명한 층이 덴틴이 밑에 좀 더 길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약간 투명한 층이 나오면 이렇게 층이져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제 오펙 덴틴이나 그런 걸로 살짝 커버를 해주면은 이런 이제 층증은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내가 빌드업했는데 이렇게 생기면은 뒤쪽을 약간 깎아내고 오펙 덴틴을 커버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 없어지니까. 사실 이게 이제 3M2 색상이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붉게 나오고 막 그렇다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부어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퍼네스 청결 상태나 그다음에 이제 소성할 때 이제 트레이 따라서도 좀 영향을 주니까 좀 조심하면 되고요. 이제 3M2로 빌드업을 할게요. 그래서 오펙 덴틴.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거 하나를 볼 때 오펙 덴틴을 이제 지금 더는 거는 같이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루미너리 파우더도 이제 오펙 덴틴 대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맥 파우더가 보통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이제 한 2번하고 3번하고 좀 가장 잘 매치가 잘 돼요. 그래서 2번, 3번을 반만 섞어대고 항상 그 카다로 보면은 이제 그 쉐이드에 맞는 넥 파우더를 뭐뭐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반반 섞어 쓰는 경우 있고 항상 이제 섞는 거는 이제 50대 50 섞게 돼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약간 3번을 더 섞을 때도 있고 2번을 더 섞을 때도 있고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루미너리 넷 파우더, 그 다음에 덴틴 모디파이어, 아니 오펙 덴틴 이 세 개는
하나라고 보면 돼요.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면서 좀 많이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파우더 너무 많아 복잡해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덴틴. 덴틴 파우더인데 약간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는 덴틴 3M2인데 3M2 덴틴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2R1.5나 뭐 아니면 2L 그러니까 엘로시한 거 2L 뭐 이제 2.5나 1.5 그런 걸 이제 해서 같이 써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R1.5고 그 다음에 2M2 덴틴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우각 부위 같은 데를 그냥 3M2 덴틴만 쓰는 게 아니라 우각 같은 데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밝은 덴틴을 쓰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톤 자체가 좀 더 틀려 보이고 농구지 할 때는 그래서 요거 덴틴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비컬 쪽은 약간 이제 오렌지나 엘로우시하거나 아니면 레디시한 느낌 들 때는 이제 3M2인데 이제 R1.5나 2.5 그런 걸 이렇게 서비컬 쪽 이렇게 덮어줘도 괜찮고 그다음에 인터프록시말 쪽에 루미너리를 약간 더 깔아주면은 항상 이제 그늘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늘진 부분. 인터프록시말 쪽에 그늘진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데를 이제 루미너리를 해주면은 훨씬 더 따뜻한 느낌들, 밝고 따뜻한 느낌들. NML 보통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뉴트럴 T 해서 가장 이제 무난한 그런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웍백 덴틴, 에나멜, 뉴트럴 T. 그래서 이제 에나멜에서 좀 더 효과를 주려면은 T1이나 T1은 약간 이제 밀키한 거. OT58 같은 데는 약간 화이트한데 에나멜은 그냥 밋밋한 화이트 느낌인 오팔은 뭘까 환한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오팔도 이제 화이트가 있고 블루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리치 같은데 화이트한 거 하고 이제 색상에 따라서 맞추면 되죠. 약간 블루시 하면은 블루 오팔을 여기다 탁 올려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컬러 나오는 거는 이제 식용 색소. 그래서 여기 약간만 스파츌러 묻혀가지고 섞어주면은 이런 색이 나와요. 얘네들은 이제 드라이,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리퀴드를 썼는데 이게 파우더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그 염려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해서 탭 만들어서 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 믹싱을 해서 한 500도나 이렇게 드라이를 시켜보면 알아요. 드라이 시켜보면 그 색이 싹 없어지면은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많이 섞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 일할 때는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얼마만큼 올리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식용 색소 같은 거 이거 사서 조금만 섞어주면 되고. 어떤 이제 특징적인 부분 뭐 한 가지만 가지고 특징적인 부분에 이제 올라가는 거 조금 양을 이제 측정할 때 그때 쓰면은 그래도 좀 편해요.
파닉 베이스는 항상 500 덴틴으로 커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르코냐 브릿지 같은 것도 베이스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 쪽은 이제 코어도 아니 밑에까지 약간 떠 있고 메탈도 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르코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좀 그레이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파닉 베이스가 인접치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공간이 다 비어 있으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걸 막아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에펙트 크롬 하이트가 있어요. 하이트. 이제 그걸로 밑에를 이제 좀 메꿔주고 화이트로. 그래서 물론 베이스 덴틴으로 해도 돼요. 베이스 덴틴 해도 되는데 어쨌든 베이스 덴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닌갈 쪽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에펙트 크롬 화이트로 싹 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베이스 덴틴 채우고 하면은 인접치하고 비슷한 색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넥 파우더. 이건 이제 루미너리 파우더. 1번은 이제 이렇게 넥 파우더만 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넥 파우더만 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되고, 파브리카 쪽은 1번, 2번은 이제 넥 파우더만 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3번은 이제 루미너리 파우더를 가지고 올려보고요. 인터프록시마 쪽도 이런 루미너리 파우더 같은 거를 올려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루미너리 파우더도 색상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좀 더 효과를 주려면은 루미너리 파우더에다가 덴틴 모디파이어 파우더 같은 걸 좀 더 섞어도 돼요. 그래서 항상 오펙 말고 나머지 파우더들은 다 믹싱을 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스테인도 같이 믹싱을 해서 써도 갈라지진 않죠. 이제 그 전에 이제 파우더하고 스테인하고 같이 섞었으면 갈라지고 막 그래서 이제 노래답게서 이너 스테인 테크닉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비타에서는 이제 크로마 캐리어라는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우더하고 스테인하고 섞어서 이제 파우더하고 섞으면 또 안 갈라져요. 이제 그런 게 그렇게도 이제 판매가 되고 그랬었어요. 일단은 나머지는 이제 500 덴틴으로 좀 코팅을 하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화면은 커서 많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세미나 할 때도 화면은 너무 크니까 엄청 많이 올라 똑같이 많이 올리는데 저기 얇게 코팅이 돼요. 그래서 붓을 넓게 펴서 얇게 해서 오펙이 좀 노출돼도 상관은 없으니까 인간 쪽은 좀 더 오렌지하게 하기 위해서 덴틴 모디파이어 오렌지를 500 덴틴하고 믹싱해서 올려볼게요. 어떤 이제 틈새를 이제 항상 뭐 틈새 시장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할 때도 이제 어떤 이제 내비할 적 공간이 많지 않아서 파우더가 많이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각이나 그런 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어떤 색상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색상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거 내비할 두께 얼마 안 나와도 그런 데서 조금씩 어떤 색상을 만들어 주면은 훨씬 더 두께는 안 나와도 자연스럽게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는 뭐 굳이 어려운 건 없죠. 오펙 덴틴이나 이제 어떤 이제 파운데이션 개념으로 어떤 색상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인터프록시마 쪽도 공간이 좀 많으면은 그 부분에 이제 덴틴, 투명한 덴틴이나 그런 걸로 다 처리하기에는 안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비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오펙 덴틴으로 좀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다이아스테마 있는 걸 라미네이트 할 때는 항상 링갈 쪽에서 거의 QM7으로 이렇게 하죠. 라미네이트 같은 거 할 때는 베이스 덴틴으로 링갈 쪽을 다 그걸로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쪽이 다 투명해서 나중에 그리하게 되니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 그래서 베이스 덴틴으로만 가지고는 또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건 에펙트 크로마 화이트가 있어요. 에펙트 크로마, 그러니까 섀도우 효과를 주는 크로마 화이트인데 그 화이트하고 베이스 덴틴을 섞어서 좀 하얗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거기다 시커멓게 비쳐나온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덴틴. 그래서 덴틴이 여기는 2L 1.5, 이거는 이제 2M2. 이걸 이제 보통 올려주는 거죠. 서비칼 쪽, 마진 쪽에 뭐 좀 놔도 되고.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죠. 내가 가운데 투명부 있는데 이런 데를 먼저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약간 루트 폼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께는 치아가 워낙 커서 프랩도 많이 못한 것 같은데도 공간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임상 케이스 했던 거라. 매지할 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로 이제 약간 이제 덴틴으로 살짝만 먼저 이렇게 좀 올려주고요. 한 가지 이제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우더를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올려서 이게 파우더가 섞이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써도 그걸 효과를 그대로 나타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매지할 쪽은 이제 2M2 덴틴으로 해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탈은 2L 1.5로 해서 만들어줘. 어떤 이제 색상을 볼 때, 그러니까 3번의 인사절 색상하고 2번, 1, 2번의 서비칼 색상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표면에 어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색이 뭔지를 내가 찾아낼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색이 뭐고, 그게 이제 뭐가 덮여 있구나 그런 걸 알아야지. 덮여 있는 색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절대 안 맞죠, 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이제 1번, 2번, 3번 그렇게 보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색을. 이것도 똑같은 다 덴틴이에요. 다 덴틴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1차, 2차 나눠서 할 거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좀 빨리 단순하게 올려서 이렇게 1차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단순하게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도제는 최대한 갈라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여건을 내가 갈라지지 말게 막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라 프록시마 좀 갈라질 수 있는데 뭐 갈라질 대로 갈라져라 막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거를 만들어줘요. 그래야지만 어떤 나중에 이제 금속이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일부러 막 막으면은 나중에 절대 안 돼. 나중에 깨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아치라 그런 라인 이렇게 보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만 더 채워주고요. 이제 브릿지 같은 거 항상 이제 문제가 제일 이제 막 컴플레인 심한 게 채워도 갈라지고 그런다고 이제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1차에서는 무조건 쫙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자체가 좀 소프트한 금속이 이제 도제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죠. 금속이 너무 강하면은 그 도제가 파절도 잘 되고, 금속은 이제 좀 소프트한 금속을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골드 같은 게 좀 더 유리한 부분도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1차에서는 이제 확실히 갈라서 이제 도제가 충분히 수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2차, 3차 때는 항상 이제 잘 붙으라고 막 바이브레이션 주고 막 그렇게 해요.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더 잘 갈라져요. 그래서 과도한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오히려 많이 갈라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차, 3차 때는 바이브레이션 주지 말고 그냥 살짝 붙여만 주면 돼요. 붙여만 주면은 훨씬 더 결과는 좋으니까. 뭐 툭툭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약간 이제 밝은 이제 2M2 덴틴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에나멜을 많이 안 올려도 이런 부분 엣지는 약간 화이트시한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런 데는 뭐 어차피 이런 데는 또 서비카 쪽에 나중에 이제 2차 하면서 또 채워도 되고, 거기는 또 다른 이제 색상의 파우더를 투명하면서 따뜻한 그런 색상의 파우더를 채워서 빌드업하면 되니까요. 일단 이 정도에서 덴틴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T 밀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T 58T. 그래서 이걸 한번 얘네들은 단독으로 그냥 올려볼게요. 2번에다가 결과가 어떤지. 얘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T 밀키하고 올려봐요. 그 다음에 58T 1번에도 단독으로 올려보고. 여러분들이 뭐 좀 일하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올려도 돼요. 여기다가 이것도 살짝 그루브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귀찮아 그러면 에나멜로 그냥 살짝 갖다 올려도 끝이에요. 그럼 훨씬 더 새끼 그렇다 해서 뭐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에서 가운데 부분과 서비카 쪽에서 어떤 색상을 잡아주는 거고, 위에는 투명한 층이나 그런 거는 사실 인력처럼 똑같지가 않아도 크게 뭐 무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얘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있다. 가운데 부분은 얘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T4로 이렇게 올려봐요. 뉴트럴 T로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번 투명한 층이나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T58 같은 경우도 가운데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더 밝게 보이기 위해서 올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파우더가 이제 어떤 색이 나오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넥 파우더, 약간 오렌지 넥 파우더가 있는데 얘네들도 여기다 살짝 끝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멜론은 안 썼지만 마멜론 파우더도 있어요. 마멜론도 약간 이제 오렌지 컬러가 나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살짝 터치를 해도 돼요. 터치해서 끝부분이 약간 이제 오렌지 톤이 돌고, 그 다음에 얘네를 그대로 이제 표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T가 그냥 살짝 덮어주는 거죠. T를 덮든지 아니면 이제 인도 파우더를 살짝 덮어도 되고, 인도 파우더 덮으면 유리판에 이걸 유리판 딱 놓고 보면 깊이감 있어 보이죠?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에나멜로 해주고요. 이쪽도 에나멜로 처리해주고. 이제 이런 우각도 어떤 이제 김밥 말듯이 투명한 층을 만들려면 이렇게 싹 감싸서 만들어줄 필요는 있죠. 이제 닌가 쪽까지 레저 쪽은 T 밀키 화이트를 했으니까 디지털은 58T 58 약간 T 화이트한 느낌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크라우드 이제 뮤트티스 그런 책 같은데 보면은 막 이렇게 크라우딩 많이 시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1차에서 이렇게 굽고 나서 그 부분에다가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약간 페이스트된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얇게 바르고 그다음 빌드업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싹 나중에 타서 없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싹 떠 있죠. 그래서 굳이 내가 이제 나이프로 이렇게 안 갈라도 되고, 그런 제품도 비타에서는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런데 이제 덴틴이 안 받쳐주면은 여기에 너무 이제 투명하게 층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덴틴을 이렇게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에나멜로 우각 같은 데 좀 세워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니까 덴틴만 쓰기는 조금 너무 강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 덴틴에다가 에나멜 티 같은 걸 좀 믹싱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덴틴의 색상도 약간 이제 소프트하게 만들어주고, 약간 이제 투명도도 좀 더 증가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이제 얘로 다 해서 조금씩 보강을 해주고요. 항상 붓을 터치할 때 이제 붓 끝이 다른 미리 올라가 있는 파우더를 건들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안 되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빌드업을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나 유형이나 이제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소성해서 나머지 이제 2차하면서 쭉 만들면은 훨씬 더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막 더 막 올린다고 막 하다 보면은 좀 무너지기도 하고 속이 섞이기도 하고 안 좋아지는 더 이제 안 좋은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씩 더 파우더가 올라가도 되고요. 이제 에나멜이나 티 올릴 때 항상 파우더가 두꺼워지면 절대 안 되겠죠. 내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한 3분 볼지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서 해도 한 15분, 뭐 20분이면 충분히 이 정도 나오죠. 파닉 베이스는 이제 항상 얼마를 삭제를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본에서 잇몸이 본에서 공간이 한 1mm만 잇몸이 남아 있어도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안 그런 데는 이제 한 2mm는 남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잇몸이, 그래서 뼈하고 잇몸 두께 5mm면은 한 3mm는 깎아도 괜찮다고 이제 혈류나 그런 게 잘 통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 있고, 1mm까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에서 잇몸이 최소한 한 2, 3mm 되니까 한 1mm 정도는 깎아도 크게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mm에서 1.5mm 깎아요. 그 대신 이제 베이스 쪽은 깎아서 약간 가급적 컨벡스하게, 오베이트는 아니어도 컨벡스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인터프록시말 쪽으로 가서 점점 깎는 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잇몸에서 눌려서 옆으로 이렇게 잇몸을 살짝 밀어 올릴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파닉 베이스는 내비할 링과 어떤 방법에서든 딱 폐쇄가 돼야 돼요. 거기 이렇게 라운드하게 떠 있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딱 폐쇄가 돼서 밑부분은 이렇게 라운드해도 옆에는 딱 폐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심미적으로도 많이 바가지 물 위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일부러 이제 서비카 쪽은 이제 이건 넥이고 이거는 루미널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그대로 이제 나왔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위에 파우더를, 다른 파우더를 안 올리고 놔뒀으니까요.
진지바가 있는 세컨 모형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데가 덜 들어갔는데, 핀 작업한 모델을 할 때는 근데 처음에 1차 할 때 다 채워지니까 굳이 컨택 있는 데를 일부러 다 1차에서 메꿀 필요는 없어요. 비어있는 컨택 좀 부족한 대로 그냥 그대로 소송을 하면 돼요. 얘는 이제 가를 때도 약간은 이제 좀씩 이렇게 밀어주면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그래서 너무 드라이 됐을 때 밀면은 이제 안 되겠죠. 부서지니까. 너무 젖어 있을 때 밀면은 또 이제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약간 수분이 있을 때 약간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쪽으로 밀어주고. 나이프로 이제 좀 갈라져요. 내가 이제 여기가 갈릴 때도 약간 내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누르면서 갈라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모델 가지고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켜요. 막 이렇게 막 갈르는 연습. 그래서 한쪽 돌리면서 이렇게 갈르는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힘이 딸리면 이제 손이 떨리니까 요즘은 이제 근력 운동한다고 PT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알배기 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은 이제 치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40대, 30대 걔네들 이제 막 맘먹으려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앉으려고 스쿼트 막 하고 잇몸 일으키러 막 일하다가 한 20번씩 막 2세트 막 하고 막 그래요. 요즘에 이제 어제도 이제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제 한 게임 할 때마다 1,000원씩 내고 해요. 막 하는데 어제도 한 3,000원 따고 그저께는 5,000원 따고 기본계 좀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이제 체육관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도 이제 빌드업 기사도 이제 처같이 조카예요. 처조카인데 걔도 운동을 이제 하라고 이제 배드민턴 하라고 이제 새벽에 시켰어요. 원래 맨날 이제 잠이 많아 늦잠 자고 맨날 늦게 일어나다가 배드민턴 하고 나서부터는 6시부터 하는데 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운동하러. 너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또 끝나고 막 그 사람들 막 술 먹고 막 그래서 막 뭐라 그래 못하겠더니 한 근신하더니 또 요즘에 막 해가지고 거기서 치는 애 남자 만나가지고 사귀고 있고 또 너무 빠지니까 또 일에 또 지장을 주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지들끼리 뭐 토끼띠 뭐 모임인가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막 저녁에 운동하려고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남자 직원도 시켰더니 걔는 한 5, 6년 동안 운동을 한 번 안 하네요. 걔는 운동을
그런 애들이 이제 좀 특전사나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고생 좀 해야 되는데 또 이생병을 가가지고 병원에서 탱자탱 놀고 왔어요. 배드민턴 시키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수영도 나는 계속 하라고 시키거든요. 걔네 실습 나올 때 한 3개월 실습 나올 때 막 내가 레슨비 이제 돼가면서 막 시켰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영도 안 하더니 지금 이제 헬스 하더라고요. 하여튼 헬스는 그래도 이제 옆에서 PT 하면서 관리도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재미있나 봐요. 그래서 한 9시 좀 넘어서도 헬스 좀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많이 쓰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항상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시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체육관 가면은 30대 애들이 오빠 하고 막 오빠 왔어 막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자 구워보겠습니다. 항상 1차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500까지 커팅을 하고요. 좀 부족하고 뭐 그래도 그냥 구우면 돼요. 알겠습니다. 해가 돌리면은 그냥 10개씩. 우리 감사. 일어나세요. 와, 절대 못 줘. 저기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태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한 0.67mm, 0.8mm, 7mm 정도 나오고요. 2mm 나온 데도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폼은 약간 이제 투명하면서 얘는 이제 밝은 느낌이고 얘는 노멀한 그래도 투명하죠. 그 다음에 인살 팁 쪽에는 약간 넥으로 이렇게 살짝 묻혀졌는데 약간 이제 오렌지한 느낌이 들고요. 이것도 약간 밝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면에 껍질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면은 훨씬 이제 투명도 훨씬 더 늘어나요. 일단은 이제 가장 깊은 부분 이런 데는 이제 다시 혹시 이제 커팅을 했는데 거기에 좀 찌글찌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아예 쭉 잘라버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묽게 이렇게 해서 미세한데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요. 그냥 보통 이제 뭐 2번, 2차 할 때도 완전히 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이런 부분 이제 닌가 쪽에 보면 굉장히 이제 오렌지, 좀 진한 오렌지, DM4 이제 4번이 좀 강해요. 오렌지가. 약간씩 500 댐핑도 조금씩 또 부족한 데 있으면 채워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미너리.
약간 이제 덜 발라진 데는 약간 이제 거무스름한 느낌이 들고. 똑같이 이제 좀 부족한데 루미널들 보면은 좀 좀 맑은 느낌이 있어요. 색상은 약간 칙칙해도 그 다음에 이 서비카 쪽은 내가하고 루미널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 바로 덴틴을 살짝 이렇게 올려요. 이 덴틴은 약간 이제 트랜스파 덴틴, 투명한 덴틴. 그래서 얘네들 루미널이랑 넥 파우더의 어떤 이제 약간 탁한 느낌을 얘네들이 이제 보완을 해주죠. 한번 소송하고 나면은 훨씬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빌드업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골조나 그런 걸 만들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훨씬 더 일하기 편하니까. 오펙 덴틴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데 좀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덴틴으로도 한번 살짝 많이 채울 필요는 없고요. 한번 살짝만 이렇게 오펙 덴틴을 한번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커버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파닉 베이스 쪽 이제 오펙 덴트 한 번 더 약간 공간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닉 베이스 맞추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닉 베이스를 한 1mm에서 1.5mm 정도 깎으니까 2차 할 때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에드해요. 에드 한 다음에 좀 수축 오는 거는 내가 뭐 수축 오는 거 약간 뜨는 거는 사실 내가 파닉 베이스 한 1.5mm 깎았으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 파닉 베이스 거의 맞힐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파닉 베이스 다시 한번 오펙 덴틴으로 한 번 더 에드 해주고요. 그 대신 이제 앞쪽은 이제 덴틴으로 앞쪽은 덴틴으로 다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오펙 덴틴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좀 눌러줘요. 거의 이제 인적치 크기랑 거의 비슷해졌고, 이제 1차 소송하고 난 다음에 2차 소송하고 나면 훨씬 더 세이들은 더 말도 투명해져요. 이제 그게 이제 회사마다 좀씩 이제 여러 번 뭐 소송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글라스화 되면서 이제 뭐랄까 좀 땡글땡글해지고 속이 이제 그레이한 느낌이 들죠. 근데 기타는 이제 그런 장성류 이제 도제가 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여러 번 보도 그 색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 장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필요한데, 이제 에나멜까지 올렸는데 또 위에 덴틴을 올려도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덴틴 자체가 투명하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데는 덴틴으로 좀 더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라인이나 그런 걸 에나멜로 올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께 재보니까 여기는 거의 한 0.78mm 밖에 안 돼서 덴틴으로 좀 더 보강을 해주면 훨씬 더 낫겠죠.
이제 서울값 쪽 라인이나 이제 올리면서 방향을 내가 잡아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판이 잇몸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끝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3번 브릿지 가져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도 이제 좀 부족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는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저도 이제 좀 무리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어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할 필요는 있어요. 도저히 어떤 수축이나 그다음에 갈라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도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올릴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올리는지 그런 거 파우더를 어떤 색의 색상을 내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떤 색으로 이제 해야 될지 그런 것만 좀만 더 연습하면은 훨씬 더 자신감도 생겨요. 인사육 쪽에는 어떤 특별한 색이 있는 건 아니에요. 투명층이나 그런 게 약간 이제 조화 있게. 그래서 이제 탭도 제가 이렇게 일부러 배치를 이제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탁탁탁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어떤 대비 효과를 보는 거죠. 인사이트 쪽은 대비 효과를. 그러니까 파우더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올리면서 그런 대비 효과를 보면은 훨씬 더 어떤 특징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났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T나 특별하게 없으면 이제 이런 에나멜로 조금씩 커버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끝부분은 이제 할로우 에펙트 효과처럼 에나멜이 약간 화이트하니까 끝부분이 에나멜 화이트한 에나멜로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화이트 에펙트 효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에펙트 에나멜 이제 밀키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58, OT, 58T 이제 1번을 했고요. 좀 줄여주고 리퍼가 있나요? 네, 리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무너질 염려도 없고 또 어떤 세부적인 컨터링을 안 해도 어떤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약간 통통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 부분도 라인을 살려주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일할 때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쁘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제 최종적인 시간 그런 걸 보는 거죠. 단순하게 이 작업했을 때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라인딩, 컨터링 하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면은 살살살 여유 있게 해도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런 이제 치아들이 좀 나이 먹고 약간 동그랗고 이제 매끄러운 그런 치아들이 펄 같은 그런 색상이죠. 그래서 이제 뭐 펄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이제 덴틴하고 에나멜하고 티하고 믹싱한 걸로 이렇게 쭉 촉촉하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죠. 비타 파우더는 안 쓰신 분들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쓰시는 분들도 잠자고 있는 파우더를 이렇게 꺼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우더 이렇게 주위에서 비타 파우더 썼는데 뚜껑밖에 안 뜯었어 막 그런 파우더 있으면 이제 싼 값에 사가지고 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기공수에서도 잠자고 있는 파우더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오메가 파우더, 그렇게 오메가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아깝죠. 알파 파우더도 있는데 아깝고 내가 이제 직접 막 빌드업하고 막 일을 하면은 그런 거 다 쓸 텐데 오메가 900 파우더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또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쓰는 거 쓰려고 그러지 새로운 거 잘 안 쓰려고 하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너도 있고 뭐 직원도 있겠지만 그런 거 쓸 줄 알고 쓰면은 구찌 같은 거 그런 거 막 쓰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기공수에 이제 도움도 되고 있는 파우더 과감하게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조금씩 살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특징들. 그래서 이제 항상 형태 공부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느 파우더, 에나벨이나 뭐 덴틴 남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쭉 형태 만들어줘도 약간 쉐이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멋있어요. 나중에 나온 거 보면 지금 대합치는 없긴 하지만 대합치 이제 교합시켜가면서 또 끝이 날카롭게 됐다 해서 치핑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제 바이트 교합 이제 그 경사나 그런 것만 잘 찾아주면 길만 잘 찾아주면 절대 깨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내배알 쪽에서 항상 형태를 만들 때 내배알 쪽 형태가 있고 약간 경사졌을 때 이 보이는 이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 형태를 앞에 삭제됐다 해서 뒤에를 받쳐주지 않으면 깎아버리면 낮아져 버리죠. 근데 앞에서 깎는 대신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절대 낮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일하면서 항상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이런 뒷부분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면은
앞에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낮춰도 짧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비할 쪽에서 어떤 형태를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프록시말 링갈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이제 특징이나 색상도 내가 좀 볼 수가 있죠. 1차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탁하게 나왔네. 아니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좀 생각보다 너무 투명하게 나왔네. 그런 부분들은 2차 할 때 그거를 이제 한번 표면을 덧붙이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좀 보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얘는 좀 약간 이제 두께가 워낙 얇으니까 좀 탁한 것 같아서 약간 이제 티 파우더나 그런 걸로 한번 더 이제 얇게 한번 보강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쉐이드가 더 잘 나와요. 어느 정도 유형이 이제 된 것 같아서 분리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사실 앞으로 뭐 20년, 30년 더 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 이제 한꺼번에 이거를 다 만든다는 것보다는 뭐 틈만 날 때 한 달에 한 개씩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1년이면 12개지만 이제 10년이면 120개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다 이제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나서 만들어야지 그런 것보다는 일하면서 틈틈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 개씩 만들면 돼. 한 달에 한 개를 만들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개를 만들어도 되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우면은 또 인터프록시말 쪽이 이제 또 갈라질 수도 있어요. 갈라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레이징 할 때 메꾸면서 해도 되고요.
많이 이제 갈라졌을 때는 한 번 더 해도 되니까. 뭐 한 방에 끝내야지 막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도제가 이제 충분히 갈라질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에 갈라지면 한번 똑똑 채우고 한번 구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일을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2차 하고 나서는 이제 파닉 베이스 같은 데는 굳이 안 채워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델이 약간 떠서 나가면은 이게 모델 뜨잖아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세컨 모델 같은 데 맞춰보면은 훨씬 그래도 그보다 많이 이제 높아 있으니까, 대신 이제 앞쪽에서 살짝만 매트해서 떠 보이지 않는 정도만 해주면 돼요. 안쪽에서 얘는 이제 파닉 일부러 이제 삭제를 안 했어요. 삭제를 안 했는데, 파닉 베이스를 보통 한 1 내지 1.5mm 정도 삭제를 하니까 약간 뭐 0.5mm 떠 있는 거는 괜찮아요. 한 6번 브릿지 같은 경우는 파닉 베이스 맞추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처음에 5팩까지 갈라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간 처음에 한 1mm 정도 그 위에까지만 살짝 갈라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레징 하면서 이제 애들 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에 채웠는데 막 바브레이션 주면은 도제는 자기끼리 또 막 뭉쳐요. 그래서 뭉치다 보니까 또 구니까 얘네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수축이 오니까 또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이고 이쪽으로 붙여서 딱 붙여준 다음에 그냥 구면은 양쪽으로 붙는데, 그래서 너무 막 바이브레이션 주니까 이제 거기서 또 자기들이 뭉쳐 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실 때도 뭐 미세한데 흘러 들어갈 때만 좀 바이브레이션 주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이렇게 묻혀서 비벼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약간 드라이를 좀 충분히 시켜주면은 훨씬 더 낫고요. 뭐 이런 이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이제 수분 쫙 빨는 걸로 이렇게 싹 해서 갈르기 하는데, 아니면 이제 이런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주죠.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야지 된다고 그랬죠. 이런 정성을 들이면 훨씬 더 덜 갈라지고. 인터프록시마 쪽은 충분히 이렇게 딱 나눠도 엠브레저 충분히, 서비컬 엠브레저 충분히 줘야 되는데, 빌드는 항상 메꿔가지고 또 나중에 빡빡 파고 막 이제 그런 게 계속 이제 반복된 작업을 하고 있죠, 다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지 대충 형태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한 1.1mm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1.3mm 나와요. 밑에는 이제 한 1.4mm 나오고, 한 1.45mm 나오고, 1.1mm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1번 이제 디지털 우각하고 메이저 우각하고 약간 이제 명도가 좀 틀려요. 58T하고 그다음에 에펙트 에나멜 이제 1 화이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하고요. 컨트롤 하는 것도 아까 이제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급적 스테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용이하고요. 이제 이달 엣지 쪽에 이렇게 한 면을 만들었고요. 할 때 이제 좀 더 숙달이 되면은 얘 휘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원을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 서드까지도 얘가 이렇게 휘어나가는지 이렇게 휘어나가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서비칼 쪽도 방향이, 루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2번도 이런 방향, 3번도 이쪽
항상 이제 디스탈 프록시멀 쪽 이제 그라인딩 할 때는 이게 이제 페달로 하면은 순간 속도가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달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원오프로만 해가지고 속도를 낮춰요. 낮춰서 이제 내가 좀 디스크를 약간 빼요. 너무 작게 잡지 말고 약간 길게 빼서 얘는 이렇게 잘 이렇게 휘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너무 작게 잡으면 푹푹 나가니까 그래서 속도도 이제 페달로 하면 너무 확 나가죠. 너무 세게 나가면 깎이니까. 그래서 약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안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닫으면 약하게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렇게 닫으면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푹푹 패이니까. 그래서 디스크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시야의 방향이 이렇게 넘어서 이쪽에서 이 형태가 될 수 있게 얘도 이렇게 해서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게 디스크를 하는 거죠. 디스크는 이제 끝으로 깎는다는 것보다는 면을 이용해서 옆면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설계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아주 얇은 디스크를 이용해서 이것도 좀 떼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인사절 엠브레저가 이렇게 탕 박혀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쭉 하나가 동그랗게 시야 하나하나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런 옆면을 이용해서 내가 각을 좀 세워서 이렇게 빼든지 아니면 좀 눕혀서 빼든지 그렇게 디스크를 하면 되니까요. 눌러서 같은 거 해주고
항상 이제 어떤 이제 밝은 조명 때문에 내가 형태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명을 이렇게 끄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보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약간 이제 빛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할 필요도 있고요. 이제 표면 테스트는 이제 옆에 인접착 스펙에 맞춰서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면을 좀 곱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포인트 얘네는 좀 날이 서 있는 거지만 이제 포인트 같은 거 이제 오래된 거 날이 죽은 걸 이용해서 물을 묻혀서 곱게 만들어줍니다. 꽉 누르는 게 아니라 터치하면서 그래서 표면을 좀 활색하게 만들 필요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접시나 그런 거 이제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위치가 있으면은 그루브가 있고 그 그루브가 이제 빠져나가는 게 길이 있고요. 이걸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이 이런데 좀 부족하고 이쪽 이제 인접인 예인부가 약간은 더 통통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홀쭉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약간은 이제 부족해요. 그런데 그레이징 하면서 약간씩 애드해도 되고 그레이징까지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한번 그레이징 하면서 조금씩 애드하는 거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미세한데 이제 흘러보낼 때는
이제 뭐 스페셜 리퀴드보다는 차라리 증류수로 이렇게 아니 물로 이렇게 믹싱하는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점도 없이 쭉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냥 덴티만인데 여기다 이제 코렉션 파우더를 반반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렉션 파우더 이제 덴틴, 에나멜 이렇게 코렉션 파우더 나오니까 이렇게 쭉 깊은데 증류수로 믹싱을 하면은 쭉 빨려 들어가요. 이 정도는 이제 거의 이렇게 살짝만 채워줘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마지막에 한 번만 살짝 갈라주면 되고요. 매드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레징 리퀴드를 살짝 박스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각 같은 데도 이렇게 엠브레저 좀 벌어진 데서 이렇게 잘 채워주면 돼. 해주면 약간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 붓으로 해도 되고
약간 거친 것 같아도 이럴 때 이제 그레이징 소송 온도를 그냥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910도 910도에서 1분 계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910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해주면은 이제 이런 애드한 파워를 좀 매끄럽게 나와요. 안 그러면 이제 900 좀 이제 우각인데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은 910도면은 900도. 그러니까 얘는 이제 930도니까 덴틴이 그레이징 온도를 이제 10도 정도 낮춰서 하죠. 920도. 이제 910도 정도 해서 한 2분 정도 해주면은 이런 표면들은 이제 매끄럽게 되고 또 이제 우각 같은 데는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온도를 계류 시간을 뭐 한 1분, 1분 30초, 2분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레이징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시간도 이제 뭐 그레이징까지 딱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것도 색상은 뭐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나쁜 것 같진 않고 일단 이제 어떤 이게 이제 뭐 나이스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런 이제 생각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은 좀만 더 연습하고 하면은 잘 될 거예요. 인가 쪽도 이제 오렌지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죠. 이거 이제 DM 이제 덴티 모디파이어가 좀 더 오렌지가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약하게 하면은 좀 더 연하게 이제 오렌지 빛이 돌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이제 파우더를 뭐를 좀 더 섞고 덜 섞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마다 자기가 할 때마다 브랜딩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하시고 하루 종일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들 듣느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구성해 주신 윤원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